네, 여러분, 이제 점유권 보도록 할게요. 점유가 뭐라 그랬죠? 목적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 뭐 권리까지는 아니어도 그 사실상 상태를 점유라고 하고요. 그쵸? 그 점유하는 그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부여하는 힘을 우리는 점유권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점유권은 큰 뭐 대단한 게 없습니다. 여기서 점유권은 위치는, 봐, 지 혼자 멀리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쵸? 자, 한 장 넘겨보시면요. 본권과 점유권, 뭐 점유주 다 말씀드렸고요. 점유의 관념화라는 말이 있어요. 말 되게 어렵죠. 법화하는 사람들이요. 말을 좀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다 있다고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린 바 있어요. 뭐 자기네들이 똑똑하고 영리하고 멋있게 보이려고 이런 말 용어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법에서는요. 만약에 A라는 용어가 있으면 이 A라는 용어를 갑이 볼 때도 을이 볼 때도 평이 볼 때도 전부 다 똑같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 개념을 똑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갑, 을, 병이 말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용어는 엄밀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엄밀성. 법에서는. 그래서 제가 용어 하나 해가지고 이건 이런 의미예요. 약간 좀 이렇게 추상적이면서 그냥 대충 얼레벌레 설레벌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고들고 또 파고들고 또 파고들고 해가지고 어떤 분은 재밌다 그러고 어떤 분은 정신없다 그러는데요. 네. 저는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엄밀하게 좀 설명을 좀 처음부터 잘 드리려고 노력입니다. 그래서 그 점유의 관념화가 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점유의 관념은요. 일단은 여러분요. 간접 점유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보세요. 이 그림이 오늘도 여러 번 나올 거예요. 여러 번 나올 거예요. 실제 생활에서 이런 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아까 여기 토지가 하나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무단 점유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토지에 갑 소유예요.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자, 을이 이번에 건물을 지었어요. 뿅 하고 지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 사건이에요. 몰래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자, 왜 너 그렇게 하니? 자, 병이라는 사람한테 이 건물을 줬어요. 양도한 게 아니로요. 그렇지, 임대해줬어요. 임대해줬어요. 병이 임차인으로 이 집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을과 병 사이에는 지금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맺어져 있어요. 아이고, 계속 넘어갈까요? 자, 요런 경우에요. 그쵸?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이 건물은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다시. 건물은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건물의 점유, 병. 건물은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1. 토지는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갑. 토지는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토지를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 건물은 병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점유를, 병이 하는 점유를 직접 점유라고 부릅니다. 병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점유를 하잖아요. 점유가 사실상 지배라고 했잖아요. 직접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데 을도 점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을은 목적물을 소유하면서 동시에 점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재밌죠? 왜?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래요. 즉, 을과 병 사이에서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을이 임대차 계약을 매개로 해서 이 목적물을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맞죠? 그쵸? 자, 그럼 점유자와 이제 회복자와의 관계. 이 간접 점유라고 하는 게 그게 다예요. 뭐 상속인은 점유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점유 관념화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점유 포주자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 장 넘어가시면요.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 그리고 점유의 추정적 효력이라서 197, 198 그리고 200조 이렇게 있죠. 그쵸? 이걸 쭉 넘어가 주세요. 왜냐면 얘네는 점유권에서 하면 어려워요. 오히려 소유권에서 해야 더 쉽습니다. 그 이유를 잠시 후에 여러분 재밌는 사례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럼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고 되어 있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점유자는 뭔지 알겠어. 그쵸? 점유자는 뭔지 알겠어. 자, 아이고. 근데 회복자가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자, 갑이
지금 등기부를 한번 딱 봅시다. 등기부가 딱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갑구, 갑소유 이렇게 돼 있어요. 2번 을소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갑에서 소유권이 을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러고 을이 병한테 팔았네. 3번 병소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갑이 소유했다 을한테 팔고 을이 소유했다 병한테 팔았네 라고 등기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을이 갑의 아들이에요. 그럼 보통 뭐다? 을이 위조를 했다.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채물 등, 그렇죠, 채권행위, 물권행위 등기가 유효해야 되는데, 매매 계약이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아무리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 등기가 효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다? 갑에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건물이 여기 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갑이 병한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왜 네가 점유하고 있어? 갖고 와, 엄마. 반환 청구하고요. 건물 자체를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 방해 배제 청구는 이걸 말소 등기할 수 있어요. 말소 등기를 해서 자신의 등기를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반환 청구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병 입장에서는요, 억울하죠. 내가 진짜 등기만 믿고 샀는데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가지고, 아유, 진짜,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병이 어떻게 돼요? 병이 뺏기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병을 점유자라고 부르고요.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목적물을 소유하고 있던 자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갑을요 회복자라고 불러요. 소유권을 회복했다고 해서 회복자라고 불러요. 갑은 회복자, 병은 점유자. 이렇게. 어때요? 용어만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 병은 좀 억울하지만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여러분, 과실이 여기서 뭐예요?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과실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잘못. 내가 고의로 실수를 했다. 고의로 사고를 쳤다. 과실로 사고를 쳤다. 그때 한번 쓰고요. 두 번째는요, 이 과실은 뭐냐면 여러분 그거예요. 사과나무에 열리는 사과. 이게 바로 과실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물건을 내가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혹은 점유하고 있다가 거기서부터 발생한 그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뭔가 플러스 알파를 우리는 과실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사과나무가 여러분 소유예요. 그러면 이 사과는 누구 거예요? 소유권자 거죠. 소유권자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소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소가 낳은 송아지는 누구 거예요? 제가 소유권, 권리 공백 없다 그랬죠.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소의 소유자. 소유자가 과실수취권 가져요. 자, 그리고 또 소유자가 아니어도 반드시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는 굉장히 많아요. 점유권과 사용 수익권이라는 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좀 많아요. 그 중에서 하나예요. 이 회복자에게 과실 수취권이라는 걸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병은 대체 이 집으로부터,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산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목적물로부터, 이 건물로부터 발생하는 산출물이 뭐예요? 이 병은 대체 뭘 산출해서 뭘 수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사용 수익하는 공짜라는 게 있나요? 자, 제가 이 해커스 강의실 있잖아요. 이 해커스 강의실을 하루만 사용하더라도 학원에다가 뭘 줘야 돼요? 사용료. 그렇죠. 여러분이 주택을 딱 한 달만 산다고 해도 한 달 동안 뭘 줘야 돼요? 사용 수익하는 임대료를 줘야 돼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요, 고시생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시험 보기 직전에 와가지고 독서실로 다니려고, 학원 다니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열심히 그렇게 다니세요. 그럼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임대차도 엄청 많아요, 실제로. 그쵸? 어쨌든 그렇게 조금 해도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요. 자, 보세요. 이 병이 건물을 사서 내 거다라고 건물을 사용 수익을 해서 정확히 1년이 지났어요. 그런 다음에 갑이 달라고 했을 때
1년 동안 내가 살았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물건을 내가 공짜로 1년 동안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목적물을 갑한테 반환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돼요? 1년 동안 사용했던 액수를 갑한테 반환해야 돼요. 하지만 억울하잖아. 이럴 때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즉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돼. 사용료를 내가 수취할 권리가 있다. 즉 갑한테 내가 사용했던 그 1년치 임대료를 안 내도 됩니다. 그걸 과실수취권이라 그래요. 물론 병이 선의일 때. 선이라고 뭐라 그랬죠? 모르는 게 선이에요. 좋은 마음으로가 아니고 모르는 게 선이에요. 아기가 나쁜 마음으로가 아니고 아기는 알고. 자, 그러면 또 있어요. 이 과실수취권 우리 책에 보시면요, 과실취득이라고 돼 있죠. 선의자의 과실취득. 자, 그러면 점유자 회복 또 하나 있어요.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있어요. 내가 건물을 지금 내 건지 알았죠. 병의 입장에서는 내 건지 알았잖아요. 그걸 1년 동안 처음에 을한테 사가지고 뭘 했겠어요? 인테리어 했죠. 내가 한 1억 들여가지고 깔끔하게 인테리어 했어요. 저기 스칸디나비아 그쪽 스타일로. 이쁘게 깔끔하게 했어. 그랬는데 갑이 내놔! 라고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가져가는 건 좋은데 내가 수리 다 했거든? 수리 다 했거든? 나한테 비용 내놔. 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유익비, 필요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면요. 책임도 있어요. 무슨 책임이냐면요. 만약에 병이 1년 동안 이 건물을 쓰다가 실수로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지가 병이 잘못해가지고 불을 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지 것도 아닌데 불 낸 거잖아요, 결국에. 이게 바로 점유자와 회복자의 책임입니다. 보시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쭉 있지만 과실취득과 책임 한 장 넘기면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점유보호 청구권의 앞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갑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갑한테 있어요. 그런 다음에 친구한테 빌려줘요. 야, 너 땡땡폰 안 써봤지? 땡땡폰 16%야. 너 아직 안 써봤지? 내가 5일만 빌려줄게. 한번 갖고 놀아봐. 하고 병한테 빌려줬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요. 갑은 이 땡땡폰의 소유자고요. 을은 땡땡폰의 점유자예요. 맞나요? 갑은 역시 땡땡폰의 간접 점유자이기도 해요. 소유자이면서 을은 직접 점유자이고. 자, 그런데 병이라는 놈이 갑자기 쓱 나타나서 이 땡땡폰이다. 내가 가져가야지 하면서 쓱 가져왔어요. 소매치기를 했죠. 자, 제가 수업에서 소매치기라고 했더니 여러분 제가 어리지 않나요? 진짜 동안이지 않나요? 동안이 아니에요. 약간 노안인데 나이는 실제 굉장히 어려요. 근데 소매치기라는 말을 썼더니 어떤 분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매치기 다룬 그 드라마도 있었는데 예전에. 그쵸? 걸어서 하늘까지. 그쵸? 그 소매치기 다룬 건데. 암튼 그래서 병이 소매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점유는 누가 하고 있어요? 병이 지금 이 핸드폰을 점유를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세요. 갑은 병한테 야, 핸드폰 내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방한적 청구권으로. 자, 갑은 이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는데 왜 병 네가 점유하고 있냐? 갑 소유 병 점유 해가지고 내놔라고 할 수가 있죠. 그쵸? 내놔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을은요? 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을은 점유권자라고요. 점유권은 사실상 그 상태를 보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훔쳐가면 나는 점유를 잃어요. 을은 점유를 잃으면 아무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병이 훔쳐갔잖아요. 그러면 을이 쫓아가는 거야. 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달려있구나. 쫓아가는 거야. 야, 너가 왜 가지고 있어? 내놔라고 가가지고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을에게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유라고 안 부르고 점유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갑은 직접 점유권자로서 점유보호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요. 을은 직접 점유자이므로 직접 점유자로서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점유보호 청구권입니다.
여기까지가 점유권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은 소유권 넘어갈게요. 소유권은 뭐다? 결국 뭐다? 여러분 71페이지 보세요. 211조. 사용 동그라미, 수익 동그라미, 처분 동그라미. 결국에는 사용, 수익, 처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의 궁극에 가까운 권리예요. 중심에 소유권이 빵 있죠. 점유권도 결국에 소유권으로 가는 길에 있는 아이고요. 뒤에 제한물권은 소유권을 제한하기 위한 거예요. 그 소유권이 얼마나 중요한 권리고 궁극적이면서도 중심을 잡아주는 권리라는 것을 조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11조 봤고요. 자, 그러면 계속 붙던 거 소유권이란 것은요.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네, 죄송합니다.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이 아니라 네, 이런 그림을 계속 그렸어요. 자, 그럼 소유권 보시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 뭐 이렇게 좀 되고 있고 있는데 뭐 소유권의 취득 있어요. 여러분 소유권 어떻게 취득할까요? 이 책의 구성을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소유권도 권리예요. 맞나요? 권리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리를 발생시키려고 그러면 법률에 규정하고 법률 행위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법률 행위에 의한 소유권 취득,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 보세요. 법률 행위에 즉 계약에 의한 소유권 취득, 권리 취득은 저 앞에 공통된 거에 뺐죠. 물권 총칙에. 그쵸? 또 물권법 총칙에서도 뺐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 공통적인 거 다 빼고 일반적인 거 다 빼고 남아있는 아주 특수한 것만 남은 거예요. 그게 뭐다?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입니다. 소유권 취득 원은 쭉 써있는데 바로 그래서 취득시효라는 것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나와요. 제가 민법 처음 공부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민법 총론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두 번째 들었을 때는 채권 총론부터 공부했었는데 둘 다 뭔 소리 하는지 몰랐어요. 강의를 두 번 들었을 때까지 뭔 소린가 싶었어요. 자,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지? 진짜로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그냥 기억나는 게 이거예요. 아니 세상에 저런 게 말이 되나?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245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뭐라고? 어떤 땅을 내가 들어가서 사실상 지배를 20년 동안 하면 이 땅이 내 거가 된다고? 맞아요. 볼게요. 여기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는 갑소유예요. 그쵸? 갑소유인데 또 을이 또 헤헤 하고 몰래 왔어요. 갑소유 토지를 한번 싹 봤어요. 갑이 외국에 나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여기다가 내가 이 땅을 점유해야지 하고 뭘 했어요? 건물을 딱 졌어요. 건물을 딱 지고 나서 내가 몰래 사는 게 말이 안 되지만 몰래 소용이 살아야지 하고 을이 20년 동안 살았어요. 그랬더니 갑이 한국에 딱 왔거든요. 한국에 딱 왔더니 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 내가 20년 동안 썼으니까 이 땅 내 거야. 그래요. 245조 읽어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대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나는 지금 법 공부 따위 안 할래. 나는 그냥 지금 삽 하나 딱 들고 야산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울타리를 치는 거야. 명의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 땅인 거 이거 독립시키는 거. 야, 이걸 내 땅으로 할 거야 하면서 막 가. 그런 다음에 야, 아무도 들어오지 마. 20년 동안 내가 여기 점유해야지. 그러면 이 땅은 내 거. 야, 강남에 빈 땅 없나? 내가 말뚝밖에. 근데 이게 아니죠.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게 아니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점유취득시효 보시기 여러분은 눈은 여기 보시고 책은 어디를 보시냐면요. 제가 계속 설명을 할 거예요. 앞으로 가서 64페이지를 봅니다. 64페이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조문을 좀 이제 보는 방법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어떻게 조문이 되어 있냐면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 혹은 하게 된다면 면자로 보통 많이 돼요. 여기는 자는으로 돼 있죠. 여기가 요건이에요. 뒤에가 효과예요. 어떤 사실관계가 법률 사실이 요건을 만족하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계속 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요건을요. 여러분들 아직 적응이 안 됐으니까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은 이런 거 아니야? 20년간 계속
20년간 계속. 또 소유의 의사를 우리는 자주점유라고 불러요. 그리고 평온하게 공연,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평온점유래. 공연하게,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공연점유래. 그렇게 되면 효과가 뭐예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을이 완성한 사람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사람이 갑에게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를 해서, 등기라는 것은 원래 혼자는 못해요. 둘이 손잡고 가는 거거든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여기서 등기 권리자고요. 등기 의무자예요. 등기를 해줄 사람, 등기를 해달라고 할 사람. 이렇게 둘이서 손을 잡고 어딜 가냐면, 어딜 가겠어요? 등기소 가요. 그런 다음에 동시에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을은 등기를 하기 위해서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 야, 이거 좀 이상한데? 따져봐야겠는데. 자주의 의미, 평온의 의미, 공연의 의미를 한번 따져봐야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비로소. 자, 그 전에 우리가 시효라는 말이 있어요. 시효. 여러분 시효라는 말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뉴스를 자주 보시니까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효가 뭐예요? 공소시효. 자, 공소시효가 다 됐습니다. 자, 살인자 땡땡땡에서 땅땡땡이 무슨 일을 벌였는데 이 사람의 공소시효가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살인죄는 없어졌죠. 다른 걸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 그쵸? 또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 그래서 나중에 숨어 지내다가 공소시효 끝 하고 나오고, 뭐 추리소설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죠. 자, 시효라는 말은요, 우리 법에서 이런 거예요. 어떠한 사실 상태, 오랫동안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도록 유지되었던 그 사실 상태 있죠. 그쵸?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토지에 건물이, 토지를, 그림 너무 못 그렸네요. 갑소유 토지를 을이 점유하고 있네? 20년 동안? 이 정도면 뭐 오랫동안 점유했지. 이 사실 상태를 우리가 존중해줘서 너 소유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소시효는 뭘까요? 지금 나쁜 범죄자를 국가 권력이 못 잡고 있어요. 계속 못 잡고 있어요. 그러면 에휴, 못 잡는가 보구나.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해주고. 말이 조금 안 되죠. 그 공소시효라는 것은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형사소송에서도. 근데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네, 공권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또 다른 시효가 있어요.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소멸시효. 여러분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친구야,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단다. 1억 빌려줄게 하면서 친구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딱 1년만 쓰고 나한테 1년 뒤에 갚으렴. 12월 31일 날까지 갚아 라고 했는데 친구가 안 갚아요. 12월 31일 날. 그럼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이고, 내 친구들끼리 돈 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네 하고 이행기가 지났는데 내가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10년 동안에 돈 갚으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만약에 내가. 그러면 나의 채권을 소멸해버립니다. 왜? 10년이라는 시기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10년 동안에 이 갚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네, 나의 채권 1억짜리 채권이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걸 바로 소멸시효라고 해요. 아셨죠? 그럼 취득시효라는 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건 한번 정리해보죠. 여러분 245페이지, 245조 같이 보시면 더 좋아요. 떼어드릴게요. 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건을 정리를 한번 하기 전에 보시면 197조 8조 200조죠. 여러분 책 65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197조 8조 200조가 있어요. 자, 그 전에 소유의 의사라고 돼 있어요. 이걸 자주점유라 그래요. 자주점유가 뭐냐면 가주점유 비교되는 내용이 타주점유예요. 자주점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책에도 나와 있겠지만 소유를 의사를 가지고 한다.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리모컨을 이건 내 거야. 이건 무조건 내 거야. 한다고 내가 자주점유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권원의 객관적인 성질에 의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리모컨 말고 집이라고 할게요. 자, 갑으로부터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을이 뭐예요? 건물을 받았다고요. 등기까지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을이 자기 아버지 위조한 거예요. 그러면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하죠. 하지만 을은 매수인이죠.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을의 점유는 자주점유예요.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이 권원, 매매, 지금, 그리고 그 위조 아니어도 이런 거예요. 매매 계약해서 먼저 인도받고 아직 등기 못 받아서 소유권 취득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예요. 그쵸? 그러면
요런 거 있죠. 매도인의 점유는 얘는 타주 점유예요. 소유의 의사 없어요. 어차피 팔렸어요. 그럼 또 이런 경우도 있네요. 이 건물을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을에게 임대해줬어요. 건물을 이 을에게 임대해줬어요. 그래서 을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을은 이 건물을 자주 점유할까요? 타주 점유할까요? 무조건 타주 점유예요. 왜? 나도 이거 사고 싶지. 내가 임차로 들어갔다고요. 그럼 집주인 집 나도 사고 싶지 이거. 소유하고 싶지. 소유의 의사 있지. 진짜 내가 빌려서 살고 있지만 난 이건 진짜 소유의 의사로 살고 있어. 근데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권원의 객관적인 성질. 얘는 임차인의 점유잖아요. 임차인의 점유는 누가 봐도 타주 점유죠. 그죠? 임대인의 점유는요? 자주 점유고요. 이해되셨죠? 그런 것을 자주 점유 또는 차주 점유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내가 무단으로 막 그냥 점유해버렸다면 알고 내 거가 아닌지 알고 악의로 막 무단 점유해버렸으면요? 타주 점유예요. 타주 점유. 내 거 아닌지 뻔히 알면서 그냥 막 무단히 점유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65페이지 보면요. 197조, 8조, 20조, 이거 왜 써냐면요. 이런 거예요. 점유의 계속 추정이라고 돼 있으면 전후 양시에 점유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전체 다 점유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2001년 1월 1일 날 분명히 이 땅을 내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옆집 사람이 봐서 잘 알고 있어요. 난 그래서 그걸 주장을 했죠.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2020년 1월 1일에도 역시 나는 그 땅을 점유하고 있으면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내가 점유했다고 추정해요. 처음 나온다. 추정. 여기도 추정 처음 나온다. 이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추정에 의미하는 법. 뭐 추정이 있고 간주가 있고 근데 뭐 그렇게 추정 간주 이렇게 설명을 좀 하는데 그건 기본 과기 때 할 거고요. 여러분 추정 하나만 알아도 아주 중요해요. 오늘 할 거 다 한 거예요. 자, 그쵸? 이렇게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점유 태양. 일단 점유를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소유에서 즉 자주 점유로 추정된대요. 이게 무슨 의미야? 자주 점유는 권한의 객관적인 성질에 의한다며. 그쵸? 그럼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이건 자주점유야, 타주점유야? 일단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그러고 임차인이 점유, 이거 다주점유, 타주점유 뭐야 이거? 헷갈리죠. 추정일 정확히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권리적법도 추정이 됩니다. 그럼 볼게요. 자, 여기 갑이 있습니다. 그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실제로 이거 들으면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딨어? 아이고 선생님 좀 농담이 심하시네요 이랬지만 굉장히 아주 많이 자주 있었던 일이니까요.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갑에게는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쵸? 이 아버지가 어떤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 땅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가 갑이 알기로는요 한 30년 정도 전에 이 땅을 을 아저씨한테 팔았어요. 을 아저씨는요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이에요. 농사를 지으셨던 분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분이셔. 아버지 친구분이신데, 요때 요 땅이에요, 요 땅. 아버지 소유 땅 분명히 판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뭐 지금 경험 있으신 분도 실제로 있으실 겁니다. 상속에 관련돼서 경험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사망해서 갑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단독 상속을 했어요. 그러면 상속하려면 뭐 여러분 시청에서 원스톱 서비스 뭐 신청하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 확인했더니 얼랄라 분명히 팔았던 걸로 알고 있던 이 땅이 아버지 소유가 있었네. 그러니까 뭐가 돼요? 갑이 상속을 했어요. 이 땅에 대해 상속을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한 30년 전이라서 잘못 생각했나 보구나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갑이 잠깐만 이 땅 이 을 아저씨가 점유하고 열심히 땅 농사도 짓고 건물도 지었던데? 근데 이거 내 소유잖아. 내 소유인데 왜 을씨 아저씨가 을씨는 없죠. 을순이 아줌마라고 할게요. 을순이 아줌마가 왜 저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갑소유 을점유 뭐 할 수 있죠? 물권은 청구권. 아무데나 다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물권은 청구권. 아줌마 갑소유 을점유예요. 그 토지 나에게 내놓으시오.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구할 수 있죠. 물권은 청구권 깡패라니까요. 소유권이 진짜 깡패예요. 다 돼요. 그거 을이요. 을순이 아줌마가 열받은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 갑돌이 새끼 일로 와봐. 너 아버지랑 나랑 어떤 사이인데 60년지기요 이놈아. 30년 전에 땅 샀어 안 샀어 내가? 너 그때 봤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왜 그려?
라고 을순이 아줌마가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갑돌이가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소유권 나한테 있잖아요. 아주머니는 그냥 점유하고 계신 것 뿐이니까 모르겠고 땅 돌려주세요. 억울하면 소송 거시던가. 이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이 아주 그냥 갑돌이 편 을순이 편 나눠가지고 쿵쿵짝 싸우고 해서 결국에 소송을 갔어요. 그러면 갑이 소유권 가지고 있으니까 이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이렇게 딱 청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을순이 아줌마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해커스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들은 사람이에요. 박결 수업을 들었네요. 그랬더니 어머머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보세요. 여기는 안 써있지만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갑이 건물을 팔았잖아. 아니 이건 둘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팔았잖아. 나는 이거 샀잖아. 내가 등기를 안 했었네. 그때 깨달은 거예요. 공인중개사 수업 미리 들을걸. 실제로 예전에는요. 예전도 아니고 요즘도 마찬가지랍니다. 시골에서 친구들끼리 그때 개발도 안 되고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어차피 내 땅이나 네 땅이나 바꾸자. 우리 집에서 이 땅을 갖고 와. 막 진짜 이러기도 했대요. 그쵸?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해놓고서 돈 주고 땅 사서 내가 그 땅 30년 동안 열심히 일구면 되는 거지. 뭐 등기까지 아이고 친구들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요. 남사스럽게 이랬대요. 적지 않은 있었답니다. 그러면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앞에서 봤지만 못해요. 채권행위, 물권행위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매매 계약 채권행위 있었고 진짜 너한테 줄게 물권행위도 있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등기가 없으니까 을은 형식주의 원칙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민법 제186조 봤잖아요. 그렇죠. 안타깝죠. 그래서 을이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수업을 듣고 나서 생각을 딱 합니다. 잠깐만. 얼랄라 그러면 갑 야야야야 내가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아직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행사할래.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소멸시효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할래 그러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약서도 어디로 가버렸고 계약서 썼는지 안 썼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쵸? 그래서 이게 날아가 버려서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한 게 이겁니다. 박결이 취득시효라는 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 한번 볼까? 20년간 계속 자주평온 공연하면 내가 취득시효 완성했어.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점유할 권리에 213조 단서에 점유할 권리란 걸 주장하면 반환 안 해도 되거든요. 점유할 권리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취득시효 완성. 자, 20년간 계속 자주평온 공연을 했으니까 나는 반환 안 해도 돼 라고 245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입증책임이라는 것도 나중에 좀 한 단계 한 단계 공부를 해 나가면 입증책임이라는 걸 공부를 하는데 여기 제가 이거 괜히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거든요. 갑은 갑소유 을 점유니까 내놔라고 이제 판사님한테 주장을 해야 돼요. 근데 갑소유입니다. 을 점유입니다를 갑이 주장하고 입증하면 돼요. 이 밑에 써 있는 건 을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20년간 계속 자주 점유. 나는 20년 동안 계속 평온 점유, 공연 점유했습니다라고 누가 을이 주장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가끔 우리 민법에서는 20년간 계속 얘가 점유했다는 걸 얘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계속. 한 1년 동안 들어갔다 나왔던지 그걸 어떻게 지가 일일이 하나씩 다 주장을 합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럴 때는 뭐가 있냐면 바로 그렇죠. 추정 규정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야. 입증하기 너무 말도 안 되니까. 그러면 원래 20년간 계속 점유했다라는 사실을 여기 20년간 계속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얘가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20년간 계속 주장했다는 사실을 점유했다는 사실을 을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는데 추정이 되잖아요? 그럼 안 해도 돼요. 추정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20년간 계속 되죠? 전후 양시. 점유. 전후 양시 점유한 거를 주장하고 입증하면 돼요. 그럼 자주점유는요? 일단 점유하면 자주점유가 추정이 돼요. 일단 점유하면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는 것이 추정이 돼요. 그래서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돼요. 결국에 을이 주장하는 것은 전후 양시. 처음 계약했을 때와 지금 점유를 내가 계속하고 있으면 20년 동안 나는 계속 점유한 꼴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추정이란 개념 이해가 되세요? 이제 추정.
자, 그러면 전후양식 추정은 갑이 뭘 또 주장해야 될까요? 중간에 점유가 중단됐던 사실, 자주점유의 반대, 타주점유, 또 공연 점유, 공연이 대놓고 점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평온하게 공유했다는 거란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강포의 점유 혹은 은비, 몰래 했던 점유라는 사실을 갑이 주장하고 입증했다. 원래 을이 주장 입증 책임이 있었는데 그것을 갑이 법원에서 주장하고 입증해야 돼요.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하게 돼요. 그 을은 뭘만 하면 돼요? 요것만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취득시효 재밌죠? 취득시효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경우, 실제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요런 문제도 많이 일어나요. 보세요. 30년 전에 뭐 이게 판교에 치였어요. 네. 30년 전 정도는 논이 많았습니다. 바투 많았어요. 그럼 그때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지금은요? 아이고, 난리 났네. 말도 안 되겠죠. 그쵸? 그리고 수원역 타고 쭉 내려가면 1호선 타고 쭉 내려가면 화서를 지나고 수원역까지 가는 길에 옆에 가서 다 논밭이었거든요. 지금 다 아파트 됐잖아요. 오른쪽으로 아파트, 왼쪽으로는 논밭 아직도 있잖아요. 그쵸? 거기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엄청 올랐으니까요. 싸움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런 노는 땅 찾아드립니다. 가끔 보시면요. 조그만 전단지로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지방에 보면요. 변호사들이 붙여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점유권, 점유 회복자의 관계, 아울러서 점유 취득 시효까지 봤어요. 이제 뭘 봐야 될까요, 여러분? 책을 조금 보시면요. 점유 취득 시효까지 해결이 됐고요. 그거 보시면요. 뭐가 바뀌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있어요. 요게 핵심이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기본 강의 때 볼까요? 무슨 소리냐면 을이 전후 양시 점유를 했어요. 근데 을이 중간에 점유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 토지가 내 거요. 그러더니 똑같이 생긴 사람, 동네 사람한테 병식이한테 이걸 팔았어요. 근데 병식이도 뭐 등기 그런 거 난 모르겠고 토지 그냥 내가 살게. 나 을한테 샀어. 그러고 또 있는 거예요. 혹은 갑이 소유권을 정한테 팔았어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문제가 조금 됩니다. 그런 건 문제를 볼 거예요.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봤죠? 다음 뭐겠어요? 공동소유. 아이고. 죄송합니다. 공동소유가 맞나요? 첨부가 먼저 나와야 되는, 이거 첨부가 여기 있네요.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취득 시효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고요. 기타, 특별한 사항이라 했죠. 특별하게 소유권 취득하는 거. 특별하게 소유권 취득하는 거, 취득 시효랑 첨부라는 게 있어요. 첨부는 뭐냐면, 우리가 민법에서 3개인데요. 3개. 우리 책에는 부합만 있을 거예요. 그쵸? 부합, 혼화, 가공. 이렇게 3가지예요. 자, 부합이란 건 뭐냐면 앞에 잠깐 뺐어요. 여기 A라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와서 B가 딱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뭐다? 부합이에요. 자, 우리 책에서는 조금 고상하게 표현을 하면 뭐예요? 부합이란 훼손하지 아니하면, 부합의 정도라고 되어 있죠.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을 들이는 경우를 두 물건이 부합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부합 볼게요. 혼화랑 가공은 뭐냐면, 혼화는 폭탄주예요, 폭탄주. 자, 위스키에다가 소주를 딱 섞으면 혼화되었다 그래요. 가공이란 건요, 돌멩이에다가 내가 정을 찍어서 불상을 만들었다면 가공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소유권자가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부합. 자, 여기 A의 소유자는 갑이에요. B의 소유자는 을이에요. A 소유자 갑, B 소유자 을. 원래는 따로따로 소유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날씨가 올여름은 오직 더웠습니까? 그렇죠? 이 두 개가 딱 달라붙었어. 엿이라고 할게요. 엿. 그러면 이건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됐죠. 이 물건의 소유자는 누가 될까요? 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부합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물건에는 부합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동산과 동산 사이에 부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부동산과 부동산 사이에 부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동산과 동산 사이에 부합이 있을 수도 있죠. A엿과 B엿이 부합된 건 동산과 동산 사이 엿이죠. 자, 동산 사이에서의 부합 문제 봅시다. 77페이지 위에 동산 간의 부합. 자, 부합된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조문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납니다. 그쵸? 자, 그러나 주종을 구분할 수 없을 때는 동산의 소유자는 공유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된 소유자에게 주된 소유자가 다 소유하는 게 경제적으로 옳아요. 경제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왠지 공유하는 게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한 명한테 소유권을 몰아주는 게 이 물건의 처리,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에 있어서는 훨씬 좋아요. 공유 들어가면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명한테 일단 몰아주고 안 되면 주종 관계, 뭐가 주된 건지 알 수 없으면 이렇게 해결을 해요. 그럼 다음 부동산애의 부합 봅시다. 자, 부동산애의 부합이 훨씬 중요해요. 야, 요런 거예요. 자, 우리 앞에 물권의 객체에서요. 토지, 부동산 나눴을 때 부동산은 뭐라 그랬죠? 다시. 물건은 뭐라 그랬어요? 동산과 부동산. 그쵸? 부동산은 뭐라 그랬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은요? 부동산 외의 물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뭐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부동산이라고 그러는구나. 에이, 난 부동산 어려운 줄 알았더니 쉽네 그려. 그쵸? 그럼 먼저 토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토지. 자, 여기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는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그쵸? 체크. 자, 부동산의 부합 먼저 볼게요. 부합에 주된 물건은 부동산이어야 된다. 부동산에 부합되는 물건이 동산에 한정되는지가 문제되는데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본다. 자,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무슨 말이냐? 이거 물건이죠. 부동산 물건이죠. 누가 와서 제가 한번 살짝 얘기를 해볼게요. 누가 와서 건물을 딱 여기다가 부합시켰어요. 지금 부합된 거죠. 그리고 누가 와서 여기다 나무를 딱 심었어요. 누가 와서 여기다 농작물을 하나 딱 심었습니다. 벼예요, 벼. 누가 와서 돌멩이 하나를 부합을 딱 시켰습니다. 이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거 뭐예요? 토지는 부동산이죠. 돌멩이를 부합시켰어요. 이 돌멩이는 뭐예요? 돌멩이는 동산이죠. 이 토지 부동산은 갑이 소유하고 있고요. 이 위에 것들은 을이 소유하고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돌멩이는 딱 부합되는 순간 누구 소유? 갑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선생님 그럼 너무 억울해요. 억울할 필요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면 선생님 이거 소유권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 돌멩이에 해당 가격을 갑이 주죠. 줘야죠. 그걸 부당이득이라 그래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손해를 받은 사람한테 배상해줘야 돼요. 이거 손해배상이라고도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해요. 자, 돌멩이는 해결됐어요. 다음 건물. 건물이 딱 붙었어요. 그럼 부합된 거예요. 그러면 을이 건물 소유자라고 해봤자 을은 건물 소유자겠어요? 아니겠어요? 소유자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딱 부합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원칙적으로 토지가 훨씬 크잖아요. 토지는 이만해요. 이거 지구만해요.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하나 올라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소유합니다. 당연히. 근데 앞에서 우리 말씀드렸지만 독립시킬 수 있으면, 즉 구분 가능하면, 법률상 독립한 물건으로 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유권이 분리가 될 수 있어요. 부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민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만의 등기부가 있죠. 건물은요?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이해되세요? 그렇죠. 왜?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토지 등기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건물은 독립한 물건이에요. 별도의 공시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은 독립한 물건입니다. 아셨죠? 이거는 부합되고요. 건물은 독립된다고 했어요. 자, 이건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 이번엔 나무. 자,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란 사람이 거기다 나무를 한 그루 빡 심은 거예요. 똑같아요. 이 나무를 외부로 독립한 물건으로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무는 을 소유가 되겠죠. 하지만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독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이 소유하게 돼요. 그렇죠? 이 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라 수십 그루, 수백 그루가 딱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다행히도 나무의 경우에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개로 마련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산 같은데 나무들이 막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무에 울타리가 탁탁탁 쳐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울타리가 쳐 있거나, 혹은 하얀색 띠로 이 나무를 다 매달아요. 그리고 여기다 말뚝 하나 이렇게 딱 박아 놓습니다. 이렇게 하얀 띠는 김갑동 거 라고 말뚝을 딱 박아놔요. 이런 걸 뭐라 그러나? 이런 걸 뭐라 그럴까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명인 방법이라 그래요. 명인 방법. 민법에는 없어요. 민법에는 인정되지 않아요, 이거. 인정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민법에 없어요. 특별법에도 명인 방법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대한민국은 이런 식으로 어떠한 일군의 개체를 다른 것과 구분해서 표시를 하면 외부로 소유권이 공시된다고 사람들이 법적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겠어요? 그렇죠. 명인 방법은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공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시 방법으로 인정이 돼요. 자, 다시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잖아요. 명인 방법 진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띠를 많이 둘러요. 띠 많이 둘거나, 아니면 아예 이렇게 말뚝을 박아버리거나. 사과 같은 거는요. 사과라고 벌써 얘기를 해보는데, 과실 같은 거는요. 여기다가 한때 유행했었죠. 이 사과나무 주인의 이름을 아예 박아놨죠. 특히 좋은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 반 나눠가지고 왼쪽은 갑돌이 거, 같은 나무인데 을순이 거 해가지고 여기다 명인방법 해버리잖아요. 내가 기른 사람, 여기 사과가 이렇게 있으면 갑 이렇게 테이프 붙이면 햇볕 받으면 여기만 하얘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명인방법 했죠. 명인방법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외부로 공시만 되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나무가 가치가 있는 나무들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일군의 나무를 뭐라고 하냐면 등기로 받아줍니다. 이걸 임목등기라 그래요. 등기가 반드시 건물과 토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부동산 등기고요. 나머지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부동산 등기고요. 나머지는요, 그냥 외부적으로 행정부에서 공시는 일단 시켜주지만 부동산이나 죄송합니다. 토지나 건물이랑은 좀 다르게 취급하는 등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어쨌든 이걸 임목등기라고 합니다. 임목등기부에 올라가면 돼요. 아이고, 이거 때문에 올해 시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민법 문제는 아니었는데 무슨 한 그루가 등기가 되냐 안 되냐, 참 그런 예외를 없애는 게 우리 시험자 출제위원회에서 할 일 같은데, 참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네.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좀 아실 거예요. 자, 이런 거 명인 방법이라 그래요. 마지막으로 농작물. 자, 농작물은 골 때립니다. 왜?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원칙이 뭐예요? 산업적으로 농자 천하지 대본, 경자 유전의 법칙.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소유적으로, 그리고 다른 거는 전부 다 양반이든 쌍놈이든 천민이든 상관없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먹고 사는 것 중에서, 그렇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결과물을 얻어간다, 수확물을 얻어간다, 요 원칙만큼은요 안 바뀌어요. 자, 그게 대한민국에도 내려왔습니다. 자, 토지가 있어요. 토지에 내 토지가 아니라 갑소유인데, 을이 여기 와가지고 갑이 외국 잠깐 나갔다 놓은 동안에 벼를 심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갑이 왔더니 열받죠. 야, 이 벼는 어차피 내 토지에 부합되니까 내 거라고 갑이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이 벼는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벼는 누구 거? 을 거. 농작물은 누구 거? 경작자 소유. 농작물은 누구 거? 경작물 소유. 오늘 요것만 해서 수업 문제 엄청 많이 나올 법한 거, 인문 강의 때 벌써 지금 물감법 2시간도 안 했지만 시험 문제 나올 거 엄청 많이 해버렸어요 벌써. 제일 유명한 게 이거. 아셨죠?
자, 그럼 표로 한번 깔끔하게 봅시다. 저는요, 앞으로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알겠지만, 웬만한 건 다 표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웬만한 건 다 표예요. 표로 정리된 자료를 나중에, 요약 강의죠? 여러분, 기본 강의 10주 듣고 나서 요약 강의 하실 텐데, 요약 강의 때 다른 내용이 없고요. 전부 다 표와 그림만으로 된 자료를 드려요. 양 많으면 의미 없죠? 이것 또한 40페이지, 50페이지가 안 돼요. 기본 강의 듣고 들으면 다 읽으실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서 제가 해놨어요. 압축이 안 되잖아요? 요약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 거가 안 돼요. 내가 스스로 공부를 했다는 것은 저 백지 학습법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선생님 진짜 공부했는데 이게 내가 공부가 된지 내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요. 일단 수업을 듣고 백지 A4 용지를 한 장 꺼내놓은 다음에 아무것도 안 쓴 상태에서 자 수업에서 오늘 들은 것을 한번 복습해보자. 써봐. 그러면 머릿속에 이렇게 책 앞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첨부, 호하, 호나, 가공의 세 가지를 총칭하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일단 구조가 머릿속에 짜져 있어요. 그 구조가 뭐랬어요? 민법은. 목차랬죠. 첨부는 맨 처음에 오늘 첨부를 공부했으니까 첨부는 먼저 의의를 알아야 되고 또 첨부의 효력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합을 알아야 되는데 이 부합은 부동산 간의 부합 또 동산 간의 부합 이렇게 나눠서 한번 찾아봐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쓸 내용 있고 여기에 대해서 쓸 내용 있죠. 의의에 여기서부터 안 써도 돼.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수룩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결국엔 구조화 돼야지 A4 용지를 채울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백지를 깔아놓고 그날 공부했던 것을 한번 다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다 안 해도 되고 단어 한두 개, 키워드 한두 개만 기억나도 여러분 충분히 같이 쓰는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공부하시면 그날 공부했던 것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자, 수학 공부를 하는 건 뭐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구분해내는 능력을 키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정리.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조문 있었죠? 자, 토지의 상하.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항상 한때 되게 골 때렸던 경우가 있어요.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이 위에 갑 거예요. 이 밑에 갑 거예요. 그래서 갑이 초고층 125층짜리 이렇게 안 생겼는데 그 건물은 123층짜리 요렇게 된 잠실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밑에 뭐가 지나가요? 뭐가 지나가요, 여러분? 요 건물 밑에 9호선 지나가고요. 또 2호선 지나가고요. 또 요 바로 옆에 뭐 있어요? 환승센터 있죠. 지하에 환승센터 있어가지고요. 경기 남부의 각각의 수원, 오산, 화성, 동탄, 평택 다 버스가 여기로 모인단 말이에요. 환승센터 있고요. 요 밑에 또 뭐 지나갔어요? 하수도 지나가고요. 또 뭐 지나가요? 전기선 지나가고요. 뭐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죠. 그러면 이 밑에 전부 다 뭐예요? 갑의 소유권의 범위에 있어요, 지금. 그쵸?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이 갑의 소유권은 너 상하에 미치긴 하는데 이거 네 땅 맞는데 너 어차피 안 쓸 거잖아. 요런 논리로 갑니다. 좀 재밌죠? 네. 자, 어쨌든 그건 나중에 일이고. 자, 토지의 상하에 미치게 돼요. 그러면 내 토지 위에 건물이 들어갔다 뭐다? 건물은 별도의 등기부가 있다. 별도의 공시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독립된 개체로 본다. 즉 부합이 되지 않는다. 자, 이건 나중에 볼 거야.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즉 뭐예요? 이게 부합이 되지 않는다. 물론 무단 신축한 경우에는 소유권은 신축한 자 이거는 나중에 다 보시게 될 겁니다. 다음 뭐예요? 수목. 나무예요. 나무는 뭐예요? 무단 식재하면 토지에 부합해요. 이 법리가 이제 부합에서 권원에 따라서 부합시켰냐 그렇지 않았냐의 문제가 있는데 무단으로 하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다는 다 부합이 돼버려요. 자, 특별법으로는 임목등기가 있어요. 이러면 독립한 물건을 봐요. 관습법으로서 명인방법을 하면 독립한 물건을 봐요. 그죠? 그럼 선생님 양자의 차이가 뭐가 있나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공부하게 되는 담보권. 즉, 이 임목 내가 한 100평은 너무 작다. 한 5,000평의 나무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임목 등기를 해놨거든요. 그럼 그거 내 재산이잖아요. 그걸 담보로 은행에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즉 임목 등기로 공시된 임목
민국 같은 경우에는요, 저당권, 담보권의 대상이 됩니다. 왜? 확실하니까.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명인방법이에요. 명인방법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띠로 이렇게 했다니까. 그런 다음에 은행 사람 불러와요. 일로 와봐. 이리 와봐. 여기 저기 보여요. 저 하얀 띠 이렇게 막 두르고 있는 나무 있죠? 한 5,000평에 지금 내 거. 돈 빌려줘요. 하면 은행에서 좋다고 돈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죠. 자, 명인 방법으로는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은 돼요. 하지만 이것을 담보로 이것을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다음에 미분리 과실. 미분리 과실은 뭐 독립한 물건 아니고요. 명인방법 하면 그때다 독립한 물건이 되고요. 자, 농작물 어느 경우에도 경작자 소유이다. 그래서 이게 참 이거 아시겠죠? 대한민국이 어째서 이런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고 이게 되게 중요하고 경작자가 목적물을 수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전통 다 좋아요. 근데 한 2달 정도 됐나?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뉴스에 나왔는데 이게 아파트단지거든요. 아파트단지에 요만한 뉴스 보신 적 있죠? 공원이 있어요. 공원이 있다가 이 공원을 없앴어요. 이게 뭐 소유가 어떻게 됐나 봐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됐냐면 지금 공터예요. 공터. 자, 대한민국 도시의 공터 없어졌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기 관련된 소설도 있는데, 현대 소설도. 예전에는 공터에서 저 술래잡기도 하고 그런 것도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공터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비싸니까. 아니, 놀릴 땅, 주차장이라도 만들지. 그냥 놀리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터로 이렇게 갑자기 생겼대요. 그래서 요 아파트 관련해가지고 여기다 뭘 지으려고 그랬어. 그런데 뭘 했냐면, 여기 주민 중 누가 나와가지고 여기다 뭘 했냐면, 밭을 갖고 온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갖고 놨어요. 무슨 상추도 상추 같은 거 아니고 또 고급 작물이라고 얘기는 그 사람이 하던데. 이 공도 전부 다 되게 넓은데 다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농작물이 숙성했거든요? 다 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누구 거예요? 경작자 거예요. 이걸 A라고 하면 A 거예요. 아니, 아파트 요 사람들은 열받죠. 여기다가 지금 빨리 저 놀이터인가 지기로 했었는데, 뭘 빨리 질라 그랬는데, 이거 좀 치워주세요. 당신 땅도 아닌데, 이거 내 거야. 함부로 뽑지 마.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부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쇠고랑 차요. 진짜로. 그 정도면, 이 정도 사이즈면. 그러니까 이거 갈아엎지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사야 돼요? 돈 주고. 돈 주고 사서 써야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결론은 못 봤는데, 이게 뭐 시가에 뭐 열 몇 배 달라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됐답니다. 네. 이게 바로 첨부의 야한소유권 취득. 다음. 자. 다음은 공동소유. 공동소유는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여기 토지가 있습니다. 아까 일물 일권주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 토지, 하나의 토지 위에는 하나의 소유권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소유권, 토지 위에는 하나의 담보 물건만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의 토지라는 게 뭐예요?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토지예요?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 자, 토지를 세는 단위는 무엇일까요? 빨리 손 들어! 자, 여기서 대부분은 평이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항상 그래요. 여기 앉아서, 그러면, 평이요! 그래요. 평 맞나요? 아니죠. 평은 뭐예요? 토지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죠. 그쵸? 개수를 세는 단위는 아니잖아요. 그쵸? 사과 1개, 2개, 3개 세야지. 사과 100g, 200g, 300g 안 하잖아요. 그러면 표지를 세는 것은 다시 필입니다. 필. 조금 생소하나요? 토지 1필, 2필, 3필 이렇게 세요. 1필지, 2필지 이제는 알겠죠? 그쵸? 자, 토지는요. 하나의 토지는 뭐냐면 요 토지는 11-5번지 땅이에요. 그럼 이게 1필지예요. 1필지에는 소유권이 1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왼쪽만 가지면 오른쪽은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고 싶은데 1필지니까 다른 사람한테 못 팔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필이란 걸 해야 돼요. 분필. 그래서 11-6번지랑 11-7번지로 나눠가지고 여기를 을로한테 팔아야 돼요. 2필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되시죠? 자, 근데 소유권이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럼 토지는 하나의 소유권을
둘이서 혹은 셋이서 나눠 가질 수가 있어요. 소유권은 하나예요. 소유권은 하나인데 셋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그것을 우리는 공동 소유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 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뭐라 그러냐면 지분이라 그래요. 자, 공동소유에는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라는 것은요, 당사자의 의사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끼리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합유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뭐 구약의 따라기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합유는 뭐 대단히 복잡한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조합이라고 조금 어렵고 여러분,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경우 있죠. 동업관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치킨 가게를 셋이 동업했는데 오토바이는 누구 거다? 합유다. 자, 그럼 총유라는 건 뭐였냐면요. 자, 여러분의 의사로서 내가 지분을 주장할 수가 없는 소유 관계예요. 여기선 지분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교회 땅은요. 누구 거예요? 목사님 건가요? 아니에요. 교회 자체의 건가요? 교회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교회 땅은 누구 거예요? 신도 전원의 총유예요. 그쵸? 그래서 신도 중에 한 명이 나 이제 강남에 저기 있잖아요. 뭐 땡땡땡 교회 엄청나잖아요. 제일 그 서초동 저기에. 그래서 이게 내 거야? 그러면 내가 이 교회 나가면서 요 지분 주장해서 요거만큼의 돈 달라고 하면 될까? 안 되죠. 안 되죠. 나가면 끝이에요. 총유 주장 못 합니다. 자, 그런 거. 자,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합유가 아주 가끔 나와요. 너무 쉽게 나오고요. 그게 아니면 다 공유예요. 그래서 공유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유가 뭐가 문제냐면요. 예컨대 이 토지에다가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이 토지를 A한테 팔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팔아야 돼요? 이 토지에 B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무단점유하고 있어요. 내쫓아야 되는데 물권 청구권 행사해서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건물을 짓고 있으면 철거 청구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3명인데 그쵸? 그럼 여러분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허락 안 받고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대한민국은 다수결 아니에요? 그쵸? 다수결로 할 수 있다. 또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있다. 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이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는 여기서 없어집니다. 머릿수의 과반수는 아니에요. 머릿수의 과반수, 즉 다수결의 원칙은 여기서 통하지 않아요. 지분의 과반수예요. 이렇게 세 가지죠. 그럼 지분의 과반수 혼자서라도 할 수 있다. 혹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요 세 가지로 해결을 합니다. 처분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또 임대 같은 거 시킬 때는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또 누가 와서 무단점유하고 있을 때 내쫓을 때는 물권 청구권 행사할 때는 0.01% 지분만 있어도 된다. 왜? 전원에게 이득이 가니까. 자, 요런 식이에요. 자,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 암기를 하시겠죠. 그쵸? 그래서 사례로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달 나오겠죠. 셋이서 3분의 1씩 점유를 하고 있는데 갑이 혼자 단독 점유하고 있다. 이런 경우 을과 병은 어떤 것을 행사할 수 있냐? 이런 거. 그쵸? 맨날 나오는 문제고요. 맨날 나오는 사례고 여러분 보면요. 눈 돌아갈 정도로 어려운데 한 몇 번 저랑 풀다 보면 발가락 끝으로 풀어. 엄지랑 검지 사이에 펜 꼽아가지고 풀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소유권 문제를 해결을 해봤어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와서요. 여러분 용익물권, 담보물권, 즉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 들어가면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어렵지만 오늘 입문 강의 때는 이것이 무엇이다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화장실 갔다가 오세요.